당연히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척 중에 3등급 이하의 학생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안녕하세요. 안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중3, 그죠? 지금 중3인 예비고1, 중3이라고 부르고 예비고1이라고 부르는 우리 중3 학생들 공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기말고사가 한 달도 안 남았고,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고등수학으로 이제 학습이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냈습니다. 원래 한 11월 달 시즌 1이나 2에서는 아마 11월 달 학습 주의사항 이렇게 제가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때 임박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을 중3 기말고사 후 학습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당연히 수학에 관한 이야기죠. 자, 주의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어떤 학생들이 주의해야 하냐 하면,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상위권, 누구를 최상위권으로 보냐 이런 시각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상위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4% 이내 학생들로 제한을 하면, 이 학생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별로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고, 그러면 최상위권 아래쪽 학생들, 상위권 그 이하, 중상위권 해서 이제 대략 2등급 수준 모의고사를 쳤을 때, 물론 내년이 되겠지만 아직 몇 등급인지 모르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을 보면, 성적을 보거나 레벨 테스트를 쳐보면 이 학생이 1등급 받을 학생인지, 그죠? 아니면 한 2등급 정도 할 학생인지는 일단 대략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2등급 정도 받게 될 학생들, 아래쪽 학생들은 오늘 학습 주의사항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등급 정도 하는 학생,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10%, 11%라 대략 10%라고 하면 되는데, 이 정도 학생들은 살짝 좀 어중간해요. 그 말은 뭐냐? 최상위권처럼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결국 고등학교 준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또 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이제 최상위권 학생처럼 진행하는 것도 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중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학생의 성향이나 학생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어떤 학습 능력이 발전하는, 학습 태도가 발전하는 걸 잘 좀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단정적으로 탁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한 3등급 이하는 거의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2등급은 좀 가려 들으시는 게 좋고, 1등급 정도 학생, 최상위권의 학생은 이미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완전 별개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지금 시기에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대부분은 일단 3등급 포함해서 이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상위권 이하에 대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
이제 그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2등급도 좀 포함되겠지만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시기에, 그죠?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소문에 들으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많고 어렵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수학 상하는 한번 보고 가야 하는데 뭐 보고 가야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진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이 상을 하나만 진행할 거냐, 뭐 예를 들면 2월 말까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니면 상하를 동시에 진행할 거냐,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하를 해야 된다, 상하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속에 상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름방학 기간이 너무 짧고, 그죠? 지금 상대적으로 3, 4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하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옳거니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러면서 상하를 택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중간하다라고 했던 이 2등급 정도는 저는 이 상하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좀 있다, 혹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최상위권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2등급 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 학생들은 사실 저는 이 상하를 같이 해야 하느냐 할 거냐 말 거냐를 어느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 이하라면, 그죠? 3등급부터 4등급 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저는 상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친척 중에 3등급 이하의 학생이 있다면, 그리고 누가 저한테 상담을 한다면 저는 상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른 원장님들하고 다른 이야기 하시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왜 이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냐?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등수학 상하는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출판사에서 이렇게 끝단원을 뭐 상하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고 상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편의에 따라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은 고등수학인 거예요.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근데 일단 출판사에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나눠 놓은 기준을 보면, 그죠? 단원이 상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책의 단원이 대략 좀 12단원에서 조금 잘게 쪼갠 데는 14단원 정도 들어있어요. 하는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데 한 8개에서 9개 단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고등수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중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이게 고등수학인데 이게 한 학기 분량이란 말이죠. 실제로 기말고사 칠 때 되면 이 단원이 끝단원을 떼서 이쪽으로 보내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라서 보낸다라고 하면 대략 비슷하게 한 55대 55%대 45, 실제로는 차이가 조금 더 있지만, 그죠? 55%에 45% 이 정도 비율로 실제로 학교에서 이게 상을 다 집어넣기가 한 학기에 하기가 힘드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은데 상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못 보고 그게 다음
2학기 중간고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고등수학 한 학기 해야 되는 양과 중학수학 한 학기 해야 되는 양이 그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중학수학도 뭐 소단원 기준으로 자르면 한 9개의 단원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한두 단원 옮기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상에서 배우게 되는 양이 중학수학 한 학기 양보다 내용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상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근데 여기서 상이 중학교 수학 한 학기 내용보다 양이 일단 많은데 난이도가 올라가죠. 더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 좀 복잡한 내용을 배우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걸 양적으로 해석하면 혹은 시간으로 해석하면 내가 같은 양을 소화하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때 한 학기 해야 되는 한 학기 분량보다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과목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으로 한 3, 4등급 하는 학생들한테 혹은 그 이하한테 두 과목을 준비하는 게 두 과목을 뭐 대충 그냥 1단원부터 그냥 끝까지 개념 수업 쑥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목표의식을 가지고 첫 번째 목표가 뭐겠어요? 중간고사를 잘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목표에 맞게 학습 전략을 짠다면 지금까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열심히 해서 어떤 뭔가 자극이 될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성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상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를 3등급 이하 학생들, 3등급 이하가 될 학생들, 그 정도 수준의 학생이 상하를 꼼꼼하게 다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중학교 때 지금 상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안 했다라는 말이죠. 혹은 했지만 다 까먹었다. 3, 4등급 학생들은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렇고 3, 4등급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다 는 말을 들으면 그냥 우리는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고 잘 모르겠구나. 다시 해야 된다.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넣으려고 겨울 방학에 상하를 했다가 그죠? 3월 달에 와서 레벨 테스트 쳐보면 하를 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하고 같이 하느라 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 4등급 이하가 되는 수준의 학생들은 일단 이 양적으로 볼 때 이 학생이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상 하나에 집중하는 게 똑바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똑바로 공부해야 3월달, 4월달, 3, 4월에 또 그 위에 그죠?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면 그 위에 유형과 뭐 내신 대비를 해서 중간고사를 잘 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학습 능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학습 능력을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중학생이니까 초등에서 중등, 중3까지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신 성적이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 과정의 결과물을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신 성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뭐냐 하면 이 내신 성적이, 그죠? 중학교, 여기서 말씀드렸던 중학 수학, 중등 수학, 한 학기에 하나를 공부하면서 보여줬던 결과물인데, 과연 이 중등 수학의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 고등 수학 상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것이 그래도 학군지라고 부르는 수성구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못 쳐도, 그죠? 85점 이상 1등급이 아니라 반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 반에 100점이, 이거는 이제 난이도를 말씀드리려고, 시험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군지에서 반에서 100점이 한 명 정도 나오는 변별력 있는 시험에서 최소한 85점은 넘어야 저는 한 2등급 선 아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2등급도 어중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100점, 95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러면 정말 2등급까지 선을 내리면 85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85점 아래쪽 학생들은 이렇게 상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수가 이야기하는 학군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비학군지에 계시다고 하면 그냥 저랑 똑같이 85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학군지와 학군지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비학군지인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85점보다 훨씬 올려도, 어떤 경우에는 100점을 받았어도 학군지에 85점보다 실력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는 수성구와 수성구 변두리와 수성구를 벗어난 지역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를 치면 어떤 고등학교에 전교석차가, 수학 전교석차가 반석차보다 훨씬 수성구 어떤 학군지 좀 과열 학교로 왔을 때 전교석차가 반석차에서 훨씬 뒤로 밀립니다. 설명드리기 힘든데, 예를 들면 전교석차, 수학 전교석차가 3등인데 학군지로 넘어오면 그 전교 3등이라는 수학 석차가 반에서 3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6등, 7등, 8등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실력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85점이라는 기준이 제가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쪽에 계신 분이라면 좀 한 5점 올려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왜 상만 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 일단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하를 공부하는 시간이, 2학기 때 시간이 없으니까 하를 공부해야 된다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아마 대부분 고1-1 중간고사를 잘 치는 게 목표일 겁니다. 중간고사를 잘 치는 게 목표인데, 하를 하는 거는 중간고사 성적, 중간고사에 공부할 시간을 뺏어 오는 거죠. 어떤 학생이 학습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을 고등수학 상에 다 집어넣었을 때와 고등수학 하에 40%를 썼을 때에 중간고사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을 100% 하고 중간고사 공부해서 시험 치러 갈 때와 하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나머지 이 부분만 가지고 중간고사를 3월달, 4월달에 준비해서 중간고사를 치러 갈 때에 이 성적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왜? 투입한 시간이 다르니까.
공부는 투입한 시간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중간고사 성적을 잘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특히 이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경우에는 정말 이 100을 중간고사에 쏟아붓는 게 혹은 1학기 중간 기말에 이 100을 전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면 여름방학이 짧은데 하는 언제 공부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에다가 쓰는 순간 중간기말고사의 성적이 그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방학 끝날 때까지 소화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에 소화해야 되는 양이 더 필요하잖아요.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100을 썼다. 그러면 2월까지 상을 소화한 게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3, 4, 5, 6의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하는 언제 하냐? 하는 지금 해도 돼요.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하를 해도 됩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문제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를 한다라는 말은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 안에서 잘라서 하를 하는 거고 결국 상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를 1학기에 들어가면 4개월 동안 하지 않죠. 그죠? 그러고 나면 성적이 낮을수록 이 하 공부한 거 다 모른다 이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등급 이하의 학생은 선행학습한 걸 우리는 백지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실제로 3월에 테스트하러 오면 3, 4, 5등급 학생 수준의 학생들 테스트 해보면 상하 한꺼번에 봤어요. 이런 학생들 성적이 낮아요. 상을 쳐보면 상을 제대로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40%나 뭐 이렇게 상도 하고 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2월이나 3월 갔을 때 이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을 상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상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가족이나 친척이 그렇다면 저는 상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가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를 하세요. 선택의 문제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하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이유는 상을 해서 상 실력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학생이 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죠? 두뇌가 개발이 됐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하를 할 때 이해도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하를 했을 때보다 상만 했을 때 높은 성적을 받았다면 4등급 받게 될 학생이 3등급을 받고 3등급 아래쪽에 있는 학생이 상에 집중해서 2등급에 가까이 가는 성적을 받고 혹은 3등급 상위권이 정말 상에 집중해서 2등급이 된다면 그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는 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학습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는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를 보지 않았어도 기말고사 치고 나면 하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이렇게 해서 하 실력이 그죠? 높아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강조해서 큰 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실력이 부족할수록 기준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실력이 부족할수록 한 과목만 해야 합니다. 두 과목은 중학교 때 해보지 않았고 혹은 중학교 때 선행을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국 그 학생은 선행을 선행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근 유명 학원이나 그런 쪽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학생의
학습 능력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비학군지라면 그죠? 아니면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이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난 후에 부랴부랴 학원 상담 하시느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훅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그냥 툭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냥 훅 넘어가서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 중3 학생들의 학습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